없으니까 검정색 스무스한 커브로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커브 보이시죠? 그게 그냥 히스토그램을 반영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모양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은 평균이 똑같다는 거예요. 25라는 숫자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숫자니까 25의 의미를 찾지 말아주세요. 똑같은 평균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바로 변동성, 분산, 표준 편차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에 의하면 분산이 커요. 표준 편차가 커요. 세 번째 히스토그램은 표준 편차가 매우 작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로부터 표본을 뽑아냈다면 어떤 값이 나왔을까요? 바로 제가 오른쪽에 그냥 제가 이 머릿속으로 대충 써봤습니다. 데이터 예시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십시오. 25, 24, 21, 27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모집단이라면 표본의 정체들이 아마 2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나 21도 있고 그죠? 28도 있고 29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변동이 좀 심한 그런 이 데이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은 강의안에 없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노트를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데이터가 25 근처인 건 사실인데 조금 데이터가 더 세분화돼가지고 25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24.8, 그죠? 25.4 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데이터 보십시오. 25 근처인 건 사실인데 데이터 보시다시피 25에서 이제 굉장히 25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아주 조밀하게 아주 비슷합니다. 25.02, 뭐 24.96, 그렇죠? 아주 25에 근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모양만 봐도 이 모양이 대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되셨죠? 자, 좋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평균값이 지금 뮤인데요. 뮤를 몰라요. 그래서 뮤가 궁금합니다. 퀘션 마크예요. 이 모집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MBA를 졸업한 학생들의 전체 집합. 이게 모집단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뮤는 뭐냐면 그 모집단의 평균 연봉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을 알고 싶다는 거죠. 뮤가 얼마일까? 되셨죠? 그랬을 때 표본을 뽑을 거예요. 표본을 뽑는데 n equal 해가지고요. 5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보이시죠? n equal 5를 뽑은 겁니다. 5명만 뽑은 거죠. 표본의 수가 5명밖에 안 돼요. 되셨죠? 모집단에서 5명밖에 안 뽑아가지고 평균 연봉을 계산했더니 X바가 얼마나 나오냐면 0.8억이에요. 8천만 원이 나온 거죠. 이거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실험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똑같은 걸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똑같이 5명을 뽑았어요. 이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역시. 그러면 지금 표본이 한 번 더 뽑혔는데 아까 5명을 뽑아서 한 표본과 이 두 번째 5명은 동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로 표본을 또 뽑아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 X바는 얼마일까요?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아마도 제가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아마도 0.83억, 8억 3천만 원. 또 이 과정을 반복해 본다면 이렇게 5명을 또 뽑아서 하겠지만 X바는 아마도 0.75억 7,500만 원. 좀 너무 값이 너무 상세한가요? 뭐 이건 내가 바꿔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그램플을 한 거니까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0.9억, 0.7억 조금 더 러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표본을 재추출하는 거죠. 계속 지금 5명씩 추출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X가 계산되거든요. 따로따로. 그런데 이 따로따로 계산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서로 다른 5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 5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값들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X바들을 지금 여러 개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예요. 상상입니다. 지금. X바들 여러 개 구합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 중에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 것 같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차가 크니까. 왜 편차가 클까요? 표본의 수가 작으니까. 5명밖에 안 되니까. 5명밖에 안 되니까 누가 표본에 뽑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는 제일 상단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5명, 표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되셨죠?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다. 펑퍼지만 옆으로 쫙 퍼지는 넓은 모양이 될 거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또 다른 얘기점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표본이 5명이 아니고요. n을 보세요. 50명을 뽑은 거예요.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그럼 X바를 계산했더니 0.8억이 나왔어요. 50명의 표본 평균이 8,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또 다른 X바를 계산했더니 또 다른 50명이 뽑힌 거죠. 그 값이 0.83억이 나온 거예요. 또 합니다. n = 50.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표본을 뽑아보면 X바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0.87억. 그죠? X바는 0.84억. X바는 0.86억. 이런 식으로 계속 값들이 뽑혀 나와요. 이번에는 말이죠. 값들이 아까보다는 월등히 유사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표본이 많기 때문에. 50명을 뽑다 보니까 아까 5명을 뽑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슷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50명 안에는 연봉 많은 사람과 연봉 적은 사람이 섞여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표본 평균을 내버리면 아무래도 50명이 각각은 다른 50명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50명, 여기 있는 50명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 평균을 내다 보면 비슷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올 거고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좀 더 비슷해졌으니까 아까보다 월등하게 뾰족한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5명을 대상할 때는 납작했지만 50명을 대상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뾰족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이번에는요, 표본의 숫자가 500명입니다. 50명이 아니라. 500명이나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이 굉장히 자세해집니다. 0.876억, 8,760만 원이죠. 그렇죠? 이 과정을 또 반복할 수 있어요. n = 500 해가지고 n = 500에서 표본을 뽑고 또 뽑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실제로는 안 하죠. 그러면 X바가 계속 그때마다 나옵니다. 0.867, 그죠? X바는 0.871, X바는 0.869, 그죠? X바는 0.872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값들이 나올 거란 뜻이죠. 이 값들은 아마도 5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비록 표본이 500명이 다른 표 500명이긴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 연봉 많은 사람과 연봉 적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보면 평균 내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그림 그렸는데 결국 이 세 가지 그림이 다 하나씩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지금 이게 연관이 되냐면 결국 표본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뾰족한 분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비슷해지다는 뜻이죠. 되셨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까지 이해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 챕터의 이름이 뭐냐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챕터입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9장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챕터입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한국말로 표본 분포입니다. 표본 분포,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표본 분포란 바로 이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이 분포는 뭡니까? 보십시오. X바들을 여러 개를 계산해 구했다면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이 표본 분포인 겁니다. 표본 분포란 무엇입니까? X바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더라면 구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 그게 표본 분포입니다. 아시겠죠? 왜 X바가 여러 개가 나오죠? 표본을 여러 번 뽑았기 때문에 한 번 500명을 뽑는 행위 자체가
반복됐기 때문에 x바가 여러 개가 생겼고 그 놈의 분포는 저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본분포입니다. 자, 표본분포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표본분포는 x바의 분포다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x바의 분포다. 그게 표본분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난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본분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는 분포예요. 왜냐하면 표본풀을 관찰하려면 이렇게 이 행위를 해야 돼요. 500명 표본으로 뽑았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표본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조사하면 몇 번 조사해요? 딱 한 번밖에 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을 데이터는 이 여러 개의 x바가 아니고 딱 한 개의 x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포를 만들어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분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분포는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있는 분포일 뿐이에요. 상상 속의 분포예요. 표본분포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가질 값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되셨죠? 이거의 의미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다. 1번. 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봐보십시오. 이 세 가지 그림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분포의 가운데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저 위에 있는 그림 있죠? 이거. 예. 5명밖에 안 뽑은 그림입니다. x바가 무지하게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다양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펑퍼짐하게 넓게 퍼집니다. 그지만 이렇게 펑퍼짐하게 넓게 퍼진 이 분포의 무게중심은요. 뮤 x바라고 부르는데 x바의 평균이라는 뜻이죠. 얘는 뭐냐면요. 바로 뮤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인 뮤하고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얘는 뮤의 x바는 이 분포의 평균인데 얘는 모집단의 평균인 뮤와 같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요. 요 가운데 무게중심이 뮤의 x바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이것들의 평균이거든요. 결국은. 얘네들의 평균인데 그 값이 무엇이냐면 요 모집단의 평균인 저 뮤하고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뮤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저런 x바를 여러 개를 계산해보면 그것들의 평균이 뮤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기 뾰족해진 모양이 있죠? 이 뾰족해진 모양의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이 여기인데 이거 역시 모집단의 평균 뮤와 동일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통점을 하나 관찰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x바의 표본분포 혹은 x바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1번 공통점인데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표본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이거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뮤의 x바는 뮤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 됐지만 제가 끊기 싫으니까 진행합니다. 뮤의 x바는 뮤와 같다. 뮤의 x바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뮤의 x바는 뭐죠? 그걸 보면 표본분포의 평균이에요. 뮤는 뭡니까?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두 개 다 평균은 평균이지만 다른 평균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같아져요. 두 번째, 2번.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이 말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애플렛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여기다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정규 분포에 근사는 근접해 간다 이런 뜻이죠. 정규 분포에 근접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들은요. 이게 2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애플렛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있죠? 3번은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은 모집단 분산 나누기 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입니다. n을 생각해 보십시오. n이 뭐였냐면 표본의 크기였어요. n이 5일 때도 있었고요. n이 50일 때도 있었고 n이 500일 때도 있었습니다. 분모에 n이 들어감으로써 분산 자체가 분모에 커지면 분산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편차도 똑같죠. 표준편차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분모에 루트 n이 있습니다. 표준편차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되니까 뾰족해졌잖아요. 뾰족해졌으니까
뾰족해졌다는 뜻은 표준 변체가 작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지금 3번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X바라고 하는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뾰족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표본이 많아질수록 뾰족해진다라는 말이 이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n이 500이 되니까 뾰족해지죠. 이게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의 이름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합니다. 이거 강의 안에 나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제가 지금 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력통계학을 전공을 자기 업으로 삼을 전공생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로 열고 보십시오. 모집단 분포 안 따짐이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 분포 안 따짐이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은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현상은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MBA 졸업생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게 모집단인데 지금 우리는 연봉을 조사하고 있어요. 연봉의 평균이 얼마냐, 뮤가 얼마냐 하는 거니까요. 연봉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모집단에 연봉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집단은. 그죠? 그래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정규분포가 설사 아니더라도 정규분포가 설사 아니더라도 이놈 있죠. 이놈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얘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얘가 뭡니까? 평균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평균들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중심과 정리입니다. 2번입니다.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n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져요. 그게 중심극한 정리의 제일 큰 공헌입니다. 모집단 분포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표본을 구할 겁니다. 이 표본이 모집단에서 나오는 표본이겠죠?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를 안 따져도 돼요. 왜냐하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크기만 하면 표본 분포는 정규분포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차근차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포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만약 모집단부터 표본을 5개를 뽑았더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50개를 뽑았더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500개를 뽑았더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림을 그리면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은 미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시뮬레이션 보면 애플렛 보여드리면 이게 왜 정규분포인지를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규분포, 이 중심극한 정리가 의미하는 시사점이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쭤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집단은 MBA 졸업생들의 전체 집합인데 우리는 지금 연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연봉이 지금 우리 관심이고요. 그 연봉은 어떤 분포일까요?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점선을 그려놨죠. 검정색 점선 보이시죠? 이건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이상한 모양의 분포예요. 저게 모집단의 분포인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저 이름도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MBA 졸업생들의 연봉 분포는 저렇게 이상한 모양의 분포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이 모집단의 표본을 뽑으면 되셨죠? 실제 표본은 한 번만 수집합니다. 방금 전에 저 위쪽에서는 분명히 제가 상상 속으로 표본을 뽑았고 또 뽑았고 또 뽑아서 X바가 여러 개 만들어졌지만 그건 비현실적이고 상상에 불과했고 실제로 X바는 한 번만 계산돼서 여러분은 X바가 딱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n이 크다면 즉 여러분의 표본이 충분히 커진다면 예를 들어 500 정도 된다면 여러분의 X바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X바가 되는 거예요. 왜? U의 근접에 있을 것이니까. 왜 U의 근접하죠? 여러분의 X바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림 때문에. 여러분의 X바는
뭐 하나 뽑았지만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x바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만 이 x바는 여기가 지금 정답이에요.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구할 x바는 이 값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얼마 안 벗어났습니까? 가운데가 뾰족하니까. 뾰족하다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대부분의 값이 이 근처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해졌죠. 여러분의 x바가 여기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x바를 계산했을 때 그 표본의 값이 이쯤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확률을 보세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거의 없을 확률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여러분의 x바는 이 정답 근처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여러분의 x바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500명을 대상으로 평균 연봉을 구했더니 8억 7,900만 원이다. 그러므로 모집단의 평균 있죠. 전수조사에 따라 나오는 모집단의 평균. 그 값 역시 8억 7,900만 원에서 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n이 작아버리면 표본의 수가 작아서 5분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x바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요. 왜? 굉장히 들쭉날쭉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x바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한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표본은 딱 한 번만 수집하지만 n이 커진다면 x바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요. n이 작다면 x바는 그만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반영이 됩니까? 바로 이 그림으로 반영되는 건데 지금 그림 두 가지를 그려놨죠. 하나를 오버레이 시켜서 하나를 뾰족으로 하나를 넓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현상의 이름이 뭐다? 중심극한 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장의 주제예요. 사실 제가 9장의 강의를 거의 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노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랄까요? 10분을 쉬었다가 이 9장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를